새벽 04시 50분경에 현관문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딱 보니까 서랍에서 쏟아져 나온 물건이 막 뒤죽박죽이야. 그 안방으로 급히 갔는데 동생이 없어. 동생이 있어야 할 그 방바닥에 피가 흥건해. 그냥 핏자국을 살펴봤더니 안방을 따라서 현관문 방향으로 나가는 게 보여. 따라갔더니 집 밖을 나가서 건너집을 향해 그 건너집에서 우회해가지고 다시 옆집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따라서 올라갔더니 옥상에 한가운데 동생이 쓰러져 있어. 피해자가 유기됐던 집 맞은편 담 밑에서 피가 묻은 연한 갈색 난방이 하나 발견이 돼요. 그래서 옷을 정밀하게 관찰을 하죠. 해야죠. 봤더니 네. 세탁소 꼬리표가 딱 나왔습니다. 명지 502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금방 잡는 거야. 세탁소 찾으면 되니까 이거. 네. 2005년 4월 8일 날 금요일 날인데요. 네. 새벽 04시 50분경에 그 김 씨예요. 네. 이 남성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좀 늦게 귀가를 했어요. 가족들 잠 안 깨우려고 살살 들어가는 거예요. 현관문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딱 보니까 거실에 네. 개판이야. 서랍에서 쏟아져 나온 물건이 그냥 여기저기 쫙 깔려갖고 막 뒤죽박죽이야. 야, 이거 도둑 들었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거기는 부모님 두 분하고 네. 여동생하고 지금 이 오빠 요 네 사람이 사는 집이에요. 부모님은 알아. 새벽 4시 되면 두 분이 손 붙잡고 장사하러 나가셔. 이거 도둑 들었으면 동생이 몰랐을까? 네. 이거 동생 걱정돼갖고 올라갔어. 그 안방으로 급히 갔는데 동생이 없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동생이 있어야 할 그 방바닥에 피가 흥건해. 그냥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죠. 근데 경찰에 신고해놓고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어. 이 사람 입장에. 찾아야지. 빗자국을 살펴봤더니 안방을 따라서 현관문 방향으로 나가는 게 보여. 따라갔더니 집 밖을 나가서 건너집을 향해 그 길 건너집을 향하더니 그 건너집에서 우회해가지고 다시 옆집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은 열려 있으니까. 예. 따라서 올라갔더니 옥상으로 이렇게 외부로 난 옥상. 네, 옛날 그쵸? 가정주택이요. 예. 따라서 올라갔더니 옥상의 한가운데 정가운데 네. 동생이 쓰러져 있어요. 동생의 옷은 피에 젖어 있고 네. 아랫도리가 벗겨진 상태예요. 밑에가 나쁘다. 진짜. 이 상태예요. 오빠가 발견한 거. 바로 조금 있다가 형사들이 현장에 다 도착했어요. 예. 형사들도 그 현장을 보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가슴하고 다리 이런 데는 예리한 흉기로 많이 찔렸어요. 피해자 얼굴하고 상의는 완전히 피로 다 범벅인 상태예요. 위에. 너무 잔혹하다. 하반신은 벗겨진 상태에서 바닥에는 이불이 깔려 있어. 죽어서 이제 양팔과 다리를 약간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눈을 뜨고 있습니다. 핏자국이라든지 끌린 자국으로 봤을 때는 제1 현장은 집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불에 싼 채 두 번째 현장 이웃집 옥상으로 간 것이다. 칼에 찔렸기 때문에 칼이 이 집에 있던 칼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주방에서 칼 하나하고 고무장갑이 사라진 거를 알게 됐어요. 비닐 랩 같은 거 있죠. 예. 뭐 고기 요리할 뜯을 때 때 이게, 그 묻지 말라고 예. 그런 형태.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이 안 되는 걸로 봐서 이거는 가져갔다. 그러니까 지문이 안 나온 거고요. 예. 다만 혈흔 족적은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피해자의 발 밑쪽에 흰 양말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양말을 둥그렇게 매듭을 만들었어. 묶은 데 쓰는 거예요? 묶은 데 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양말, 흰 양말 한쪽은 목에 걸려 있어요. 피해자 목에 예. 감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질 내에서 당연히 이 국과수에 감정을 했더니 정액이 발견된 거예요. 그럼 강간살이네요. 강간살인이에요, 이거. 네. 자, 현장 관찰을 좀 더 자세히 이제 네, 해보겠습니다. 네. 피해자가 유기됐던 집 맞은편 담 밑에서 네. 그 담 밑에서 피가 묻은 연한 갈색 난방이 하나 발견이 돼요. 가족한테 물어봤더니 또 없어진 게 있었어요. 오빠하고 아버지가 입던 남자 상하이가 한 벌이 없어졌어요. 걔가 가져간 거네. 그러니까 그 새끼가 피가 많이 묻으니까 예. 갈아입은 겁니다. 어. 피해자 집에서 남자 상하이를 갈아입고 네. 벗은 남방을 나름대로 챙긴다고 챙긴 놈이 거기다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옷을 정밀하게 관찰을 하죠. 해야죠. 봤더니 네. 세탁소 꼬리표가 딱 나왔습니다. 명지 502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금방 잡는 거야. 세탁소 찾으면 되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이 범행 추정 시간 한번 보는 거예요. 부모는 분명히 공내시. 이거는 365일 장사하기 때문에 두 분이 손 붙잡고 4시면 나간대요. 예, 오빠는 그날따라 공내시 50분에 들어왔죠. 부모가 집을 나가자마자 범인이 들어와가지고 침입해서 범행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두 부부가 손 붙잡고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이 집 폈겠구나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여자가 있으니까 이놈이 욕구를 느껴서 강간하고 살해한 거 아닐까. 살해해놓고 오빠가 올 시간이 다 돼가니까 잽싸게 이불에 싸가지고 이웃집 옥상으로 간 거 아닐까. 그런데 가장 큰 의문점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옥상으로 유기장소를 삼았을까요? 그러나 이제 형사들은 어딘가 방향을 1번은 정해야 되니까 정한 게 공내시에 부모가 나간다는 거 알고 오빠가 그날따라 공내시 50분경에 들어온다는 거 아는 놈이 들어왔다면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제일 이제 중점 두는 건 명지 502, 명지 502를 찾아라. 명지자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찾아갖고 넓히고 계속 넓혀가도 명지 502라는 거는 오리무중이요. 전국에 1700개 세탁소 상대로 수사했어요. 거기다가 다 전단 배포했어요. 그런데도 안 나와요. 그 이외에 이제 기타 수사를 하는데 피해자 주변 인물은 한 100명 정도 수사했어요. 그 다음에 지역 내에 강도강간 전과 있는 놈들 15명 다 불러다가 15명. 밤새도록 조사한 거죠. 하여튼 피해자 주변에 있는 인물도 100명, 동종 수법 전과자 10명, 성 도착증 환자 등등등 해가지고 기백명을 DNA 전부 뽑았어요. 아이고. 그래갖고 이제 그 현장에서 발견된 DNA하고 일치 여부를 보는 거죠. 봤는데 안 나와. 이거 예상보다 수사가 완전히 난관에 봉착한 겁니다. 제가 지금 그 불러줬던 사건은 전라북도 익산에서 발생했습니다. 익산 사건. 원광대학교 바로 옆에서 천안으로 제가 좀 가보겠습니다. 2005년 5월 6일 날 금요일이에요. 그날도 22살 먹은 이씨 여성이 자신의 원룸에서 둔기하고 흉기를 사용한 범인에 의해서 한 6곳 정도 찔렀어요. 그리고는 지갑에서 5만 원 강취해서 도망간 사건이 터졌어요. 청테이프로 하고 그다음에 운동화 끈으로 양손을 결박을 하고 뒤로. 그다음에 검정 운동화 끈 결박한 다음에 그걸 또 청테이프로 돌리는 형태니까 이중으로 했어요. 그런 형태의 결박. 이것도 범인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머리 부분은 검정색 옷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 옷을 풀어냈더니 안에는 청테이핑을 다 내버렸어요. 눈, 입 이런 데를 재차 다 청테이프로 다 감아가지고 사망한 상태에다 위에다가 까만 옷을 뒤집어 씌워갖고 묶어줬어요. 마치 복면처럼. 역시 지문은 현장에서 안 나왔어요. 장갑 낀 거예요. 둔기 등 범구도 현장에 없어요. 그런데 다만 거기에는 피 묻은 일회용 비닐 장갑. 그게 3개가 있어요. 현장 역시 막 뒤져놔가지고 난잡한 향. 어지러웠네요. 물색흔이 많아요. 족적 하나 발견됐어요. 그 족적을 따라가 보니까 피해자 집 창문하고 외부 건물의 지붕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건물 지붕을 타고 와가지고 피해자 집 창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잔인한 게 있어요. 이 시신에 가슴 부위가 다 걷어져 올려 있는데 피가 묻은 손으로 가슴을 막 이렇게 만진 형태 그 피자국이 있는 거예요. DNA는 음성이에요. 이거는 왜? 생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리 중이라서 강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현장에서 나온 것 중에 족적을 분석을 해요. 그랬더니 족적은 땡땡 브랜드인데 심스 프로그램 수사 관리 시스템을 검색을 했더니 요게 한 달 전에 익산 살인사건 현장에서 나왔던 족적하고 동일해요. 근데 이제 동일범이라고 단정은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마침 이 회사에서 이벤트로 이 신발을 선물을 하면서 그 선물 받아가는 사람 명단을 적어놓은 게 좀 있더래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봐서는 신발 혈흔족적만 갔다는 것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수법은 비슷하긴 해요. 묶어놓고 이렇게 한 거 보면 그렇지만 동일범이라는 단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이게 심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그 수사관들이 타 지역에 있어도 공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마침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미해결 살인사건 서로 공조 수사를 해라 하는 지시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맡은 게 4월 8일 날 익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진짜 희귀한 사건이잖아요. 옥상에 시신이 가 있는 사건. 그래서 이거 분석을 다시 해요. 이거
관할 경찰서에서 저 면식범으로 추정하고 글로 집중하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볼 때 비면식범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범인은 눈을 뜨고 있는 피해자를 시간을 한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사후 성폭행을 했다는 얘기죠. 이 새끼 그렇다면 이거는 죄의식도 없는 놈이다. 완전 사이코패스다 이거. 강력 전과자 중에 분명히 한 명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그렇게 첫 번째 내린 거고 두 네. 번째는 네. 심스를 분석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천안 사건하고 이 유사성을 따져보니까 동일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네. 혈흔족적 이외에도 고무장갑이라는 그 일회용 고무장갑이라는 게 공통적으로 양쪽에서 적용이 돼요. 그리고 네. 고무장갑을 수사를 좀 해봤어요. 익산에서는 당일날 고무장갑 없어졌죠. 그렇죠. 범행하고 예. 천안 거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시신이 발견되기 일주일 전에 네. 그 인근 바로 옆집에서 예. 고무장갑이 없어진 사실이 있어요. 고무장갑 끼고 들어와 절도를 한 놈이 있었고 바로 옆집에서 일주일 후에 살인사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업무를 분담하는 겁니다. 나눠가지고. 자, 전과자 전부 다 뽑아. 네. 강력범죄자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족적, 아까 말씀드린 예, 이제 예. 브랜드. 네. 그 다음에 세탁소 꼬리표 예, 50, 그렇죠. 명지 50이는 여전히 명치 유효하죠. 50, 네. 천안 사건을 이제 좀 더 깊이 팠어요. 네네. 당일날 그 발견되게 된 경위가 그 천안 그 22살 먹은 여성이 발견되게 된 경위가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데 딸이 전화를 계속 안 받으니까 아버지가 예. 이양이 아버지가 예. 알바하는 데다가 연락을 했어요. 원룸에 가갖고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도움을 받아갖고 문을 부수고 들어갔어요. 원룸을. 예. 근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아까 얘기했죠. 머리에 검은 옷이 씌워져 있는 예. 자기 딸인지도 몰랐대요. 청테이핑이 돼 있고 청테이핑을 벗겨내니까 딸이에요. 천안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해보니까 아까 익산 사건하고 조금 유사해 들어가죠. 장승우 형사는 이제 통신만 맡은 거예요. 네네. 익산하고 천안 사건 발생 지역 있잖아요. 네. 그 지역에서 그 범행 시간대에 네. 통화 내역을 전부 다 뽑아야 돼요. 4월 8일 날 04시 50분에 발견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이전 예. 뭐 한 04시경 예. 어머니 아버지가 4시에 나갔으니까 04시부터 4시 50분 사이에 그 익산 그 피해자 집 근처에서 통화 주고받은 사람. 요거 다 뽑아. 얼마 나온 줄 아세요? 익산은 85만 건 나왔어요. 천안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110만 건 나왔어요. 두 군데를 합치니까 195만 건이에요. 이 중에서 먼저 전과자부터 골라요. 또 거기다가 전국 교도소에 출소한 사람이 그 당시 상태에서 25만 명이에요. 20만. 익산에서 강절도 강간 한 600명 또 명단이 또 나와요. 195만 건은 별도로 하고 네. 교도소에서 그 즈음에 출소한 놈들 25만 명 싹 뽑아. 네. 걔들이 휴대폰을 개통했는가를 알아봐. 그렇지. 그리고 또. 개통한 놈들을 또 전부 다 이제 또 그 시간에 이 통화했는지를 확인하고.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익산에 거주하는 강절도 강간 한 600명 가까이 되더래요. 네. 그 사람들도 휴대폰을 개통했는지 여부를 또 확인을 해. 또 기지국을 대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예. 4월 8일과 5월 5일 날 예, 이틀이요. 이틀간 그러니까 각 범행이 있을 때 네. 그때 공교롭게 그 이 휴대폰 번호가 거기 있으면 당일날 1번이라는 전화번호가 찍혀 있어. 근데 그 1번 전화번호가 5월 5일 날 천안에서 찍혀 있다면 예. 요건 겹치잖아 범인이. 그래서 이제 양 기지국 두 곳에서 범행 시간대가 겹치는 남바를 찾는 거예요. 4월 8일하고 4월 5일. 근데 195만 건 중에 몇 명 나왔게요? 99명 나왔습니다. 99명. 다른 형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DNA하고 이제 99명 뽑은 중에서 명단을 하나 줘. 그러면 이제 그 다른 형사들이 와갖고 나 만나서 입 벌려가지고 긁어서 현장에서 발견된 DNA하고 대조 작업을 하는 거야. 그렇죠.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 요게 지문 안 남기려고 고무장갑 끼고 댕기고 그렇죠. 범행 도구도 현장에서 안 남기고 가져갈 정도의 범인이라면 상당히 치밀한 놈이다. 범행 시간대에 천안하고 익산하고 둘이 겹치는 놈만 찾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범인도 엄청 치밀한 놈이라면 당연히 익산 천안에서 겹치면 지가 우선순위로 용의자가 될 거라는 걸 알 것이다. 나라도 그렇게 안 할 거다. 네. 이런 생각을 해서 발상을 바꾸자. 익산에서는 통화 내역이 있고 천안에서는 통화 내역이 없는 번호. 그렇지만 사건 당일 전후에 예. 그러니까 익산에서 통화 내역이 있는데 천안에서 그 범행이 일어난 날은 없더라도 이날을 전후해서 천안에서 전화번호가 있는 통화 내역이 있는
그걸 통으로 뽑자.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다가 쭉 따라가 보다 보니까 네, 교수님. 한 놈이 딱 뜨는 거야. 익산에서 동안에 여기 있는 놈 중에 네. 천안에서 범행이 일어났을 때 앞뒤 전후로 해가지고 길게 봤을 때 그 뜬 놈. 그 놈이 추리고 추적해 가다 보니까 딱 하나 떴는데 박가라는 놈이 22살 먹은 놈이 하나 딱 떠. 4월 8일 날 04시 56분경에 네. 익산에서 발신 내역이 있어. 그리고 11시 28분경에 휴대폰을 꺼. 그다음부터는 4월 26일까지 휴대폰 사용을 안 해. 안 해요. 아예. 또. 그리고 또 4월 26일 날 지나니까 휴대폰을 키더니 네. 4월 30일 02시부터 다시 꺼. 네. 한 4일 켜놨다가 네. 이때가 천안에서 살인사건 나는 집 옆집에서 고무장갑 없어질 때 있지. 그날에요? 고무장갑 없어진 절도사건 난 그 시간대야. 공교롭게 맞아떨어져. 예. 그리고는 5월 5일 날 이제 시신 발견 5월 5일 천안에서 사건 발생해서 사건 나고 나서 5월 8일까지는 또 휴대폰을 꺼. 전후에서 봤더니 5월 17일, 18일 뭐 이런 때 요즘에 천안 인근에서 뜨는 거야. 그래서 요 새끼는 좀 겹친다고 본 거예요. 얘는 분명히 익산하고 천안에 연고지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뭐 전과조회 바로 합니다. 전과 있었어요? 전과조회 했더니 네. 이 새끼 폭력하고 강도강간 전과로 구속돼 가지고 이 사건이 처음에 난 게 4월 8일이었죠. 네. 3월 30일 날 가석방됐어요. 만약에 얘가 범인이라면 나와가지고 한 열흘 이내에 범행한 거죠. 일단 얘를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 네. 추적에 딱 들어갔더니 이 새끼 7월 27일부터 휴대폰을 끄고 있네. 얘는 그러니까 수시로 휴대폰을 껐다 꼈다 하는 거야. 이게 비정상이죠, 그게. 그래서 주변인들을 탐문을 했더니 자주 통화하는 사람을 쫙 뽑았더니 5명이 나와. 5명이 각각 거주한 데가 군산, 청주, 서울 등등이야. 아우, 전국이네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땡땡이가 있어. 그 한 사람이 순천으로 가는 게 나와. 그러니까 요 5명 역발신 추적했던 놈 이가가 순천으로 가는데 예. 이 박가가도 같이 동행했다면 이가 박가가 순천에서 같이 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둘이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예, 예. 그래서 맞네. 그래서 형사들이 득달같이 순천 기지국으로 날라가. 실시간 위치 추적해서. 예. 순천에 딱 도착했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위치 그 반경 넓혀가면서 그 둘을 이제 찾으려고 갔더니 조금 있더니 띡띡띡 실시간이 울리더니 다시 전주로 갔어. 이 새끼들이 형사들 가는 사이에 순천에서 바로 다시 가버린 거야 둘이. 전주로. 그러니까 이제 형사들 다시 전주로 같이 이제 투덜투덜하면서 가가지고 이 땡땡이라는 놈. 네. 그 전화통화 네. 바꿔하고 자주 한다는 놈, 그놈 이제 주소지는 안 해놨을 거 아니야. 아파트래, 아파트. 아파트 주변에서 잠복 근무를 하는 거야. 네. 안 나타나. 계속 안 나타나. 3일째 되는 날, 낯익은 얼굴이 딱 나타나는데 승용차를 딱 타는 거야. 근데 그 전에 형사들이 경비 아저씨나 물어볼 때는 차 없었어. 그러니까 분명히 차 없다고 경비 아저씨가 얘기했는데 차를 타거든? 급히 차량 조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도난 차량이야. 어디서? 6월 4일 날 두 놈이 순천 갔다가 다시 전주로 왔지? 예. 그때 순천에서 도난당한 차야. 그러니까 형사들이 순천에서 두 사람이 뜰 때 순천 내려갔을 때 얘들은 거기서 차 훔쳐갖고 전주로 와버린 거예요. 형사들은 헛다리 짚은 거, 한 박자 늦은 거. 그래서 이제 그 차 추적하고 네. 이제 이 땡땡이 휴대폰을 실시간 위척 추적을 쭉 했더니 네. PC방 건물 주차장이 나와. 네. 거기 갔더니 차가 있어. 그럼 나오면 이제 딸라고. 아니나 달라 조금 있으니까 이 땡땡이가 싹 나오고 그 옆에 다른 남자 하나가 붙어 있어. 그래서 형사들 2명이 그 차 앞을 딱 가로막았어요. 차로 가로막았어. 차로요? 네. 차로 딱 가로막고 뒤에는 다른 차들이 서 있으니까 이 차는 꼼짝 못하는 거야. 차 문 열려고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앞으로 뒤로 후진을 빵빵빵빵빵빵 하더니 순식간에 공간이 형사차가 밀려버린 거 아니야. 형사가 이 새끼들하고 서니까 그냥 형사 밀어버렸어. 1차 검거 작전은 실패한 거죠. 다만 박가하고 이가가 공범관계라는 건 확인이. 다시 이제 휴대폰 추적을 해야죠. 공안시경에 박가의 휴대폰이 잠깐 켜지는데 그게 익산이야. 익산에 뜨니까 익산으로 쫓아가갖고 그 떴던 그 동네 그 인근의 PC방, 여관, 차량 이거 싹 다 뒤졌는데 꽝 쳤어요. 다시 켜지니까 그때는 보니까 또 전주네. 또 전주야. 이 새끼들 전주로 간 거예요. 이 땡땡이 공범이 전주 아파트 살았잖아요. 예. 야, 거기 갔을 수도 있다. 그 아파트 가서 딱 이제 보는 거예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주차장에 차 없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길목 전부 다 잠복했대요. 차는 없는데 아파트에서 두 새끼가 나오는 게 보여. 그때 이제 두 형사가 행인인 것처럼 하면서 야 뭐 건영아 뭐 조금 우물쭈물하면서 뒤를 살살살 따라간 거야. 두 놈이 신경도 안 쓰고 걸어가는 거 뒤에서 잡아버린 거야. 그래서 그 뒤에서 업어치게 했고 잡았다 소리 지르니까 저 길목에 있던 형사들 한꺼번에 우르르 와서 벌떼처럼 눌러버린 거야. 그냥 잡았네. 잡았어요. 신발이 양쪽에서 공통되는 문양이었었죠. 네. 딱 사실은 그게 운동화였거든요. 운동화 네. 족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바로 형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신발 어디 있어 이 새끼야. 그 박가가 나는 단화만 신는데요. 이 말은 실수한 거지. 왜 그러냐면 이 브랜드가 단화도 나오고 운동화도 나와. 언제 형사가 너 운동화 어땠어 그렇게 물어봤어? 신발 물어봤지. 근데 이 새끼는 지 본인이 지레 질려갖고 운동화 빼고 단화만 신는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형사가 야 이 새끼야 내가 언제 단화 신는다고 물어봤어. 그렇지. 너 단화 신냐고 내가 물어봤어 이 새끼야. 각각 다른 방에서 이제 분리신문을 하는 거예요. 제일 만만한 게 누구겠습니까? 이가죠. 그랬더니 내가 저 박가하고 같이 이 빈집털이하고 도둑질하러 다닌 건 맞습니다. 익산에서도 여자 죽이고 천안 가서도 사람 죽이고 말이야. 니네 이제 이번엔 끝이야. 그 이가가 노래졌어. 난 살인범 아니에요. 난 도둑놈이에요. 나는 저 박가하고 도둑질만 했어요. 빵동기라서 둘이 동업만 한 거예요. 이러면서 난 살인은 절대 안 했어. 이제 그런 거지. 그 신발 그 박가 너랑 같이 다니니까 신발 알 거 아니 새끼야. 그 신발 그 박가 지금 어딨냐. 한 달 전인가 저 기찻길에서 버렸다고 얘기하던데요. 제가 그 땡땡이 형 출소 이틀 하기 전에 내가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은 브랜드를 사가지고 와서 신발 보여서 이 신발 맞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저 바까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사람 죽여갖고 옥상에다 갖다가 여자를 올려놓고 이러는 게 뭔가 이게 좀 형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묻기로 했어요. 야 바까 좀 이상하지 않냐. 너 같이 도둑질하러 다니지만. 그랬더니 맞긴 맞아요. 저 형이 이상하게 최근에 잠을 제대로 안 자요. 설잠을 자고요. 술만 마시면 사람이 확 그냥 이상해져 갖고 나도 무서워요. 그리고 저 형은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여자 관계 안 하면 미치는 사람이에요. 다음에 이제 박가한테 갔죠. 예. 너 이 새끼야, 저 이 땡땡이가 네가 이 새끼야 출소 기념으로 이틀 전에 사준 거라고 그러는데 이 새끼야. 저 익산 사건 그 DNA 다 뽑았어 이 새끼야. 그러니까 아이고 담배 하나 주십시오가 나온 거지. 그때 이놈이 이런 얘기했대요. 저 인생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할 것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익산 천안 건 내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자백입니다. 이게 자백. 전모를 볼까요? 이 새끼 출소 8일 만입니다. 그러네요. 교도소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징역 살면서 벌어왔어요. 출소하고 나서 8일 만에 홀라당 다 썼어요. 술 처먹고. 그러니까 얘가 얘 버릇이 뭐예요? 도둑놈이잖아요. 절도잖아요. 한 집에서 그 새벽 시간대에 집 나오는 두 부부를 발견했어. 그게 익산 사건이에요. 이 새끼가 그걸 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어. 갔더니 한 여자가 잠들어 있어. 그게 이제 그 희생당한 여성이에요. 근데 일단 금품부터 좀 챙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주방에 싹 가갖고 일회용 고무장갑을 꼈어요. 그리고 부엌칼을 들고 이제 장롱을 막 뒤지는 거예요. 부엌칼 목에 들이대고 내친 김에 강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자가 계속 반항한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사망을 했어. 그 사망한 상태의 여성을 두고 계속해서 문갑 같은데 이런데 싹 다 뒤진 거예요. 귀중품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건 실패했어. 근데 강간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사망해 있는 여성을 보는데 또 성충동이 일어나. 그래서 사망한 여성을 상대로 바지하고 속옷 벗기고 시간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순간적으로 누가 또 들어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데서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한 20m 떨어진 이제 그 앞집에 그 대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집으로 들어가서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딱 갔는데 그 집 안쪽에서 사람 소리가 두런두런 들렸대. 새벽 시간. 그러니까 이 집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옆집으로 갔어. 그래서 옆집으로 갔더니 거기 열려 있고 옥상이 있는 거야. 이러면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이동할 때 보니까 그 밖으로 나왔더니 지 옷에 피 범벅이잖아.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신을 놔두고 다시 피해자 집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 걸려 있던 남자 상하이를 가지고 나와. 참 대담하다. 그래서 지가 피 묻은 옷하고 범행 도구 있잖아. 칼 뭐 이런 거를 쌀포대까지 그 집에서 들고 나온다. 그 과정에 이놈이 들고 올라가다가 난방 하나를 빠뜨린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와서 시간한 거니까 피해자를 2번 죽인 거죠.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 새끼 아니야. 그리고 요 새끼가 이제 걸어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야. 시신 놔두고 가다가 택시 타고 갔대요. 택시 타고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번 더 하고 싶더래.
그래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 사람 아니에요 이거. 오우씨. 다시 돌아갔는데 돌아갔을 때는 이미 오빠에 의해서 시신이 발견돼 갖고 아니 거기가 웅성웅성 난리가 난 난리 거야. 났었지. 그래서 이 새끼가 다시 그냥 이제 돌아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익산 사건 때 피해자를 강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예. 주방에 가서 촉감을 느끼려고 그 일회용 비닐 장갑을 꼈대요. 원래는 면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면장갑 끼면 만져도 촉감을 못 느끼니까 그래서 피해자 옷 벗기고 이제 가슴, 성기 같은데 만졌는데 피해자가 이제 반항하고 그러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천안 사건 있잖아요. 네. 그날도 당일 낮에 절도하려고 인력소 갔대요. 인력 그 하는데 도둑질하려고 거기서 과도 들고 나왔고요. 그래서 2차 사건 때 그걸 사용한 건데 과도하고 면장갑, 일회용 비닐장갑 요거는 범행 도구고요. 그때도 저 범행할 때 입은 옷은 저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나와서 3일 후에 천안에서 익산으로 오는 그 기차 안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유족분들한테도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명복을 빌겠습니다. 끝장입니다. 예, 이거 사실은 상당히 엽기적인 강력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